활성화되어야 하는지를 국민이나 뭐 정부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화산투약기를 평가해 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너무 뭐랄까 기가 막힌다. 아니 로봇 화산투약기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하기 때문에 약사의 손을 통해서 약을 투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논리거든요. 근데 이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된다든지 또는 병의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으셔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이 이 사람의 체온을 느끼지 못하고 환자가 자기 정세를 얘기하는 걸 말만 듣고 거기에 의존해서 투약을 한다. 이거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설명서 적어놓고 환자가 자기가 알아서 주워 먹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약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약을 투약받는 사람의 상태라든지 또는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약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게 대화 몇 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인조인간 AI입니까? AI와 대화를 해서 약을 나누어주는 이게 과자 나누어주는 거하고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 관료님들 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이 꼭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행정관료가 대하는 환자의 개념과 이 의료 또는 보건 전문인이 대하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효율성만 따지지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작용이라든지 헤아려야 될 부분들을 행정관료들은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 사고를 바꾸어 드려야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약은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의 전달자는 분명히 약사의 손을 통해서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 작방위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간접적인 그 약사가 아닌 중간 전달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됐을 때 지금까지 대법원이라든지 헌재의 그 판결의 유지를 보게 되면 약품의 이제 오남용이라든지 변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약화 사고 났을 때 그 법적 책임의 한계 이런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약의 전달은 약사의 손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또 법원도 지금까지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 취약 시간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 약의 안전성, 약의 안전한 전달을 위해서는 그 약국, 약사를 통해서 의약품이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좀 잘못 쓰고 있다랄지 약간 오해를 하셔가지고 좀 반대로 쓰고 있다랄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공심야약국 자체가 이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고 그게 이 시민분들에게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야약국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화 문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사소하게 병원에서 이제 지어줬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믿고 먹었는데, 이제 과연 그게 무슨 약인지를 모르고 너무 급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줄 수 있는 약사로서의 역할도 공공심야약국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판기는 정말 자판기다 보니까 본인에 맞는 증상을 환자가 그거를 정해서 환자가 거기서 선택을 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저희가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은 보통 오셔서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뭐 증상, 그거에 따른 걸 저희가 이제 증상에 맞게끔 손님들한테 약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본인들의 증상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대칭성이 크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약 정보는 제한적이고 그에 대해서 오남용이 있을 여부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은 약탄비가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이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응급 환자를 위한 안전망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갖추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 약자판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국가에서 전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런 비응급 환자를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한 번이라 한다면 그런 발상들은 굉장히 없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상 자체가 국가의 재정 투입은 없이 소비자들에게 재정 투입을 하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그대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직접 약사하고 환자하고 대면해서 정세를 듣고 우리가 약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 약국은 일반 매약이 아니잖아요. 일반 뭐 과자나 이런 거 뭐 뻥튀기 파는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드리는데, 반드시 직접 대면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 상담한다는 거는 정세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뭐 약을 선택해 줄 수 있어야 되지, 그 비대면으로 약 사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약자판기나 이런 부분은 젊은 층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처음에 맥도날드 가가지고 못했어요. 지금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글 몰라서 컴맹이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컴맹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찾아가 줘야 돼요, 대면으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게 공공심야약국이고, 공공심야약국이 사랑방이 돼야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장 작은 걸만 보면 젊은 층 놓고는 뭐 가능하겠죠. 근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송금을 꼭 창구로 가가지고 할머니가 거기서 돈을 찾고 붙인다고. 전화로 해서 하셔도 돼요. 얼굴 봐야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 때 뭐 줌으로 해가지고 만나도 관계가 안 되잖아. 그 약물 검토와 의약품 이용에 대한 서비스는 결국은 안전이거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시스템으로서 갖춰 나가는 것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러면 약 자판기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화상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검토의 서비스와 대면을 통해서 하는 검토의 서비스는 정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수준이 대면 진료를 넘어서는 정도의 서비스가 확보되었다고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추진을 하지만 부족하니까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지,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격차를, 비대면의 격차를 넘어갔다, 디지털 기술이.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더 넘어갈 때까지는 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유리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도에 대해서 약사회가 의견을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